1%의 시선으로 보는 투자 양자택일, 오늘의 양자회담 주제 공개합니다. 바이오 대장주죠.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 셀트리온. 자, 이 두 기업 나란히 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1,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. 사실 시가총액 차이는 좀 많이 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한 78조 원 수준인데요. 거기에 비하면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한 43조 원, 한 30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. 네. 공교롭게도 이 두 기업은 바이오시밀러와 CDMO 공통점은 있지만은 서로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 합병을 했고 또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 있는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에피소 홀딩스로 이번에 인적 분할을 좀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자사주가 없어요. 네. 셀트리온에는 그동안 자사주를 좀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고 정책적인 이슈에서는 좀 셀트리온이 앞설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글로벌 1위인 만큼 좀 더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낫다 강점을 들어봤습니다. 자, 근데 30조 원이면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? 네, 시총이 30조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LG화학이나 아니면 이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의 시총이 사실 30조 원이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. 그런데 이렇게 시총이 차이가 나는 만큼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네. 합니다. 오히려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다. 네. 네, 좋습니다. 자, 김정훈 자문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, 김도현 자문역은 셀트리온을 각각 선택해 주셨는데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 선택한 이유 조금 더 들려주시죠. 일단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키우는 가장 핵심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글로벌 CDMO 1위 캐파를 가지고 있고 확장 사이클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1에서 5공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0만에서 78만 리터의 항체 의약품 생산 캐파를 확보하고 있고요. 론자 우시를 제치고 양적 기준으로 글로벌 CDMO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. 그리고 CDMO 구조에서 성장과 수주 가시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CDMO 시장은 이제 항체 세포 치료제 수요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제약사들이 좀 아웃소싱으로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2020년에서부터 2026년까지 좀 고성장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의 빅파마들과의 대형 장기 계약 확대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좀 지속되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네.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선택을 했습니다. 네. 네,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제약사가 설계한 약을 대신 만들어주고 그리고 생산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네. 이 반면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램시마 같은 자기 이름이 달린 약을 직접 개발을 해서 직접 파는 회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같은 매출이다라고 하더라도 이익적인 측면에서 전자와 후자는 좀 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1등 이 CDMO 공장으로 키워가는 것이 바로 이 성장 스토리인데 네. 셀트리온은 기존에 이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에 더해서 ADC라든지 이러한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 CDMO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더 덧붙여질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올라갈수록 이야기거리가 더 풍부한 기업이 셀트리온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셀트리온의 이제 성장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뭐 신약 개발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
개발 과정에서 뭐 부작용이나 임상 실험에 실패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주가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보이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삼성 에피소홀딩스에서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유리한 관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신약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좀 따져본다면 셀트리온 리스크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. 네, 물론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건 좀 약간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. 네.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. 이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대신에 성공을 하는 경우에 받는 보상도 훨씬 더 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강점을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, 자,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중요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너무 비싸거든요.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할되기 전에는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분할 이후에 지금 한 180만 원 되고 삼성 에피소홀딩스도 38만 원까지 빠졌다가 거의 지금 한 70만 원까지 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가 주가를 반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6공장이 이제 건설이 되고 캐파가 더 증가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다시 평가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러한 종목들은 급락이 나올 때 네. 여러분들이 뭐 적립식 펀드 하듯이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이러한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가격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주 살 금액으로 이 셀트리온의 9주나 10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장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. 네, 물론 그거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많이 올라가 버리고 셀트리온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또 속이 조금 쓰리겠죠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바이오 두 대장주에 관해서 짚어봤습니다.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을 두고 고민했던 분들 오늘 두 자문역의 분석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자문역에게 내가 가진 종목부터 관심 있는 종목까지 더 자세한 분석이 듣고 싶다면 투자앵글 4글자를 카톡 채널 검색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.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